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동포 또 우리 전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달은 호국과 보훈의 달이죠. 그리고 또 6월 6일 현충일이 있는 달이고 또 6.25 73주년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첫째 시간에 현충원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6월 6일 날 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6월 3일 날 내일이죠. 6월 3일 날 12시에 서울역에서 현충일을 기념하는 보훈 특별 제242차 태극기 집회를 또 갖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6.25 기념 또 주년으로 우리가 또 집회를 그렇게 가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마찬가지겠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절기가 현충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현충일이 있기 때문에 독립과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강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독립과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도 이러한 현충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충일의 역사에 대해서 관련 사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보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역사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가 있습니다. BC 5세기경의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 오늘날의 개념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역사를 기술한 그런 헤로도토스가 무슨 말을 했냐고 하냐면 역사를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과 비의도적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제가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나 왜곡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그 노력으로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이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회의사당의 헤로도토스의 동상이고요. 왼쪽에는 그 사파인데 헤로도토스가 자기가 쓴 역사책을 읽는 그런 모습이고 많은 시민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토스에게 월계관을 쓰여주는 아주 그런 멋진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역사를 기록해야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사악한 자들이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또한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의도적이지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려고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죠. 마크 트웨인이 한국에 와서 취재를 했는데 한국의 한 그 한양의 그 호텔이라고 그러셨죠. 그 당시 호텔. 그래서 인력거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러일 전쟁 취재기를 하퍼스 앤 위클리에 기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면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죠. 어디서? 우리 한반도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서양의 강대국과 동양의 강대국이 전쟁을 하는 그런 비극을 그림으로 그렸고 또 그것을 이제 미국과 영국 전 세계의 강대국이 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주의 있게 바라보는 그런 사파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크 트웨인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모르는 것, 무지보다 잘못하는 것, 왜곡이 더 큰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곡을 하려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의 욕심과 야망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하는 사람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사실과 진실을 알면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야망에 의해서 사실을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곡에 선전선동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지식인들입니다. 다 역사학자라든지 역사를 아는 지식인들이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됐는데, 오히려 그 왜곡을 역추적하면은 진실이 나오고 왜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곡했는지도 알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하나 더 보시면 이 러일 전쟁에 잭 런던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미국의 극작가가 종군 기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04년도, 1905년도에 우리 조선의 아주 유명한 사진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이 또 무슨 유명한 말을 했는 거 아니? 샌프란시스코는 사라지더라도 오직 기억만 남는다. 즉 아무리 화려했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도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기억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을 기록하는 게 뭐예요? 역사죠.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인 것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억을 해야만 기념할 수 있고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잭 런던이 평양에서 특별히 평양 전투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평양 시민들 틈사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일본군 장교하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장면인데, 참 이분이 훌륭한 게 평양에 많은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재를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협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이런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 역사를 남겼다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 이런 분들이 남긴 사진과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현충일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아무래도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는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이제 최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모든 선진국의 모범인 자유민주주의의 미국.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체제를 다 미국식으로 만드신 분이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짧은 기간 내에 6.25 전쟁을 겪고도 어떻게 이렇게 초고속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6.25 전쟁을 통해서, 물론 해방전부터지만 특별히 6.25를 통해서 UN 21개국과 또 미국과 자유우방국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이승만 박사가 지원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 은행이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이승만 박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현충일도 미국의 이제 유명한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고, 미국은 현충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를 우리는 현충일로, 또 알링턴 국립묘지를 이제 국군묘지로 이승만 박사가 동작동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국립묘지와 메모리얼 데이의 간단한 역사는 1864년, 즉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제 링컨 대통령이 남부의 유명한 사령관이죠, 리 장군의 저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장군들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남북 그 국군 묘지로 조성하게 되고, 이것이 알링턴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이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알링턴에 있는 리 장군의 저택이고, 여기를 주변으로 해서 국군 묘지를 만들게 된 것이 오늘날 국립묘지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1867년도 5월 31일 날 남부 군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졌지만, 그러나 남부 군인들을 모신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홀리우드 묘지에, 그 묘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코레이션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메모리얼 데이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링턴 국민묘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이제 남북 전쟁 때부터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우리 한국전 하여튼 모든 전쟁의 이제 전물 용사들을 모시는 그러한 국립묘지를 만들면서 그 현충일을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고 했고 1929년도 5월 30일 후보 대통령 때 제1회 현충일을 지키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1929년이면 언제입니까?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 오히려 후보 대통령이 이제 현충일을 제정하면서 이 현충의 정신으로 이런 경제 위기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현충일을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아는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현충일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6.25 전쟁 기간 중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날짜별로 모든 사진을 제가 거의 다 수집해서 날짜별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개전 초기잖아요. 그래서 7월달 사진만도 한 몇천 장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3년 동안 그런 사진이 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수만 장의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현충일과 관계해서 감동적인 사진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주면서 현충일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자, 1950년 7월 5일 날 수원에서 그 유명한 이제 미국의 첫 스미스 특임대가 참전해서 오산 전투, 중미령 전투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하면서 첫 이제 희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군에게 첫 이제 사르득스라고 하는 그 바주카포 부사수가 첫 전사자가 됩니다. 그때 이제 국군 제12연대가 같이 함께 전쟁을 했는데 자, 이때 최초의 비목이 바로 이 비목입니다. 그래서 이 비목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기 때문에 해독이 어려운데 현재까지 해독한 바에 의하면 육군 하사 김봉찬 지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태극기를 덮어놓은 비목의 대표적인 장면이다. 자, 이 전까지도 후퇴하는 과정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 국군 용사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뭐 정신없죠. 후퇴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뭐 수치체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묘 처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미군이 들어오면서부터 미군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최초의 전사자가 전사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겠는데 총 맞기 직전과 총 맞은 후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로 종군 기자들이 활동하니까 당연히 시체 수습이라든지 뭐 묘지 영연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군도 그때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처음으로 수원에서 오산 전투에서 제12연대 제2대대 송호남 그 대대장의 부하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가묘 비목을 그래서 비석을 세워야 되지만 전시에 비석이 됐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써가지고 세우는 걸 이거를 비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6.25가 되면은 비목이라는 노래를 또 장일남 작사에 이 장일남도 바로 항해도에서 전쟁 때 피신하다가 이런 수많은 시체를 보고 비목을 보고 나중에 부산에서 비목이라는 노래를 작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오늘 방송의 오프닝에 여러분 이미 비목이라는 노래를 제가 오늘 강의할 사진들을 연결해서 특집 비목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강의가 끝나면 이걸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 낙동강 방어전선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만 기억하는데 사실 중부전선의 다부동과 똑같은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지역이 바로 서부전선 마산전투입니다. 마산은 부산과 40km이기 때문에 대구와 부산은 약 100km지만 마산, 부산은 40km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어디가 더
위험해요. 마산이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해병대를 투입해서 마산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산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동부전선, 북계군이 중부전선 다부동도 못 뚫고 마산도 못 뚫으니까 마지막에 총동원해가지고 어디 동부전선을 뚫잖아요. 그게 이제 경주 포항전투. 그거를 막은 게 국군 2군단 유재흥 소장입니다. 그래서 유재흥 소장이 51년도 현리전투에서 패했다고 종북좌파들이 아주 이를 갈면서 매도하는데, 동부전선을 순순히 국군의 힘으로 막은 게 바로 낙동강 방어전선의 마지막 동부전선을 막은 게 유재흥 소장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은성무공훈장을 받은 분이 유재흥 준장입니다. 유재흥 소장이 받고 그 다음에 1사단장 다부동 전투에 백선엽 준장이 받은 거예요. 서열이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마산 전투가 이렇게 극심하게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바로 8월 8일 날 이제 수많은 해병대 용사들의 그 희생을 모시고 마산의 진동리라고,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면 지금 창원이 됐죠.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첩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또 그 유적지가 있죠. 그리고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정조유 목사님을 공원묘지에 모셨는데 그게 바로 이 근처입니다. 이미 해병대 임시 묘소를 여기다가 조성해서 제가 동그란 표시를 했는데 3개의 국기가 있죠. 그래서 유엔기, 미군기, 그리고 미 해병대기가 조기를 단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해병대 용사들이 마산 전투에서 희생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특별한 장례식입니다. 즉 삼형제가 해병대의 같은 부대에 해병제 5연대에 속해가지고 전쟁하다가 제일 큰형이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존 알버트가 전사를 해서 퍼블 하트라고 그러죠. 훈장을 받고 장례식을 치룰 때에 바로 두 동생이 참석하고, 그리고 올란드 잉글드 스테드 군목이 집례를 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그 현충의 정신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산 전투 마지막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굉장히 위기였는데 위기를 넘기고 결국 9월 3일 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 북계군 제6사단 방호산 6사단을 격퇴하고 마산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처절했는지 바로 철모를 관통해 가지고 전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행히 부상당한 해병대원을 동료가 이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현충일에 이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죽은 자와 산 자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 낙동강 방어전선을 성공하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가 있었죠.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하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 수복을 하고 곧바로 38선을 돌파하는데, 자, 10월 1일 날 양양에서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하면서 북한을 수복합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거는, 자, 그 유명한 충정가라고 그러죠. 원래 양양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양가를 낙동강 전선에서 부르면서 낙동강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충정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충정가를 부르고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갈 때 바로 제1군단이 제일 먼저 넘어갔는데, 1군단 예하의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넘어가면서 양양 쪽에서 이 충정가를 부르니까 양양이라는 지명하고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기억을 하는, 그래서 양양가를 부르면서 38선을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1군단장이 이제 김백일 수장이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제일 미워하는 게 김백일 수장이죠. 그러니까 또 잠시 만주군에 있었다는 걸로 친일파로 대표적으로 매도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3사단장은 이종찬 주장이고, 그래서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제3사단 23년대장 김종순 중령의 모습이 바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쌍안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모를 쓴 분이 바로 제2대대장 허영순 소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단 정보참모 그 유명한 정래역 준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진은 그 28년대의 사진인데, 동시에 사진은 없지만 수도사단장 송효찬 준장 이하의 18년대장 임충식 중령도 38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 동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백일 준장이 이렇게 붓으로 38선 돌파라고 하는 기념비를 이제 또 비목을 세우고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특별히 양양가 때문에 제가 이거를 또 수많은 전사 가운데 이걸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울을 수복한 모습입니다. 10월 29일 날. 이 10월 29일 날 이승만 박사는 어디 가셨어요? 지금 평양에서 평양 탈환식을 할 때 서울의 모습인데, 자, 서울에 수복한 그 폐허가 된 교회에서 어린 소녀가 어린아이를 고아 같은 아이를 등에 업고 폐허된 교회에서 기도드리는 아주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당시에 전쟁 고아들이 이렇게 서울에 많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엔군이 바로 전쟁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 피난민들의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엔이 유엔 연합군만 보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과 전 우방국들이 바로 민간인 구호에도 그 이상의 엄청난 물자를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래서 10월 3일 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문입니다. 그래서 뭐 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에 수고하는 병사들을 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이제 압록강까지 진출해서 자유통일을 목전에 둘 때입니다. 중공군이 개입하기 직전이죠. 그때에 도쿄 육군병원에 그 유명한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있죠? 디마지오라고 하는 선수. 이 디마지오 선수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팀 매니저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해서 부상당한 병사를 입문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미군 병사가 어디서 구했는지 태극기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품고 전쟁했다가 부상당해서 병원에 있는데 자기를 입문은 미국의 프로야구 디마지오 선수. 여러분 이런 유명한 선수들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서 만나서 이렇게 접었던 태극기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얼마나 대한민국 국군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전쟁 기간 중에서도 굉장히 미군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미군들도 감동을 받고, 야,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가 정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돌봐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증거로 어디서 제국기도 태극기를 자기도 구해가지고 품고 그것을 품고 전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엔군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와서 싸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왔지만 와서 우리 국군들의 용맹무쌍한 그 자유의 투지를 보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전쟁 고아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생존하는 모습, 그거를 청소하는 모습,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태극기를 품고 전쟁을 했다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이 디마지오 유명한 야구 선수가 미국의 유명한 마릴린 먼로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1954년도 1월 14일 날 결혼하는데 한 달 만에 신혼생활하는 마릴린 먼로가 한국에 와서 특별히 이제 수도 서울을 방문하는 미 해병대에 의문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과 미군과 자유우방이 군인과 군수 물자만 투입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문화예술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헌신하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공군이 기습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명한 1950년 12월 11일 흥남철수작전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흥남철수작전이 왜 중요하냐? 바로 약 9만 명의 북한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이 다시금 공산당에 들어오면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흥남 부두에 모여서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김백을 장군이 우리는 배로 철수 안 하고 육로로 철수하겠을 테니까 우리 대신 이 피난민들 태워달라. 그래서 육로로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김백일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을 가는 거죠. 김백일 하면은 일을 가는 사람.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김백일도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 부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당연히 가장 총명한 그 군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일권, 백선엽, 또 김백일 이 청년들에게 인민군 창설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공산당이 싫으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국군 장성이 돼가지고 공산당을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김백일 장군이 흥남철수작전 때 민간인을 배로 호송하고 우리는 육로로 하겠다. 그래서 육로로 철수하는데 이때 뭘 불렀습니까? 애국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을 머금고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압록강까지 가서 이 제6사단은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까지 전달해 줬는데 중공군 기습 개업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피한을 당하니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제1군단 정훈공작대가 마이크를 통해서 악단을 동원해서 애국가를 부르는 겁니다. 애국가를. 그래서 이 공작대원들이 지금 보면은 웃는 모습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웃지만 눈물로 부르는 애국가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매 집회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지만 이런 심정으로 부를 거예요. 정말 참 이 불법 탄핵, 정말 정의와 진실이 무너진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수많은 사진 가운데 이 애국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 사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했던 3사단과 수도군단이 육로로 철수하는데 육로를 철수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민간인들도 배로 철수했고 이 1군단과 함께 육로로 철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황을 이렇게 벽보에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루마에 짐을 싣고 통일목전에서 북한 주민들이 육로로 함께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리찌웨이 장군을 통해서 이제 반격 작전에 나가죠. 그래서 자, 1월 27일 날 최초의 반격 작전을 시작하면서 수원에서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뭐 양철판 쪼구리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임시 그 천막 숙소를 만드는데 그 학고방. 자, 이 수원의 한 국민이 이 겨울에 이 학고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무가지에 태극기를 달았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미군이 보고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거제와 같은 저 상황에도 태극기를 걸어놓고 유엔군과 국군을 환영합니까? 그래서 1월 17일 날 그 수원의 모습이고 결국 이제 미군과 국군이 제 국군 1사단이 또 서울을 수복하게 되죠. 3월 16일 날 중공군을 격퇴하고 제2차 서울을 탈환하게 되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미 3사단 제15연대 제3대대 일명 캔두 부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젠하워가 대대장이었던 부대거든요. 아이젠하워. 그래서 유명한 캔두 부대입니다. 이 캔두 부대가 서울의 선봉으로 진입해 가지고 놀랍죠. 자, 미군이 오른쪽 사진에 보세요. 이분이 또 태극기를 또 어디서 구했는지 미군이 그 용산 육군 본부를 탈환하고 태극기를 개양하고 그 밑에 있는 분 보세요. 그 애만 손총에다가 뭘 달았어요? 태극기를 달았잖아요. 여러분 감동 안 되십니까? 자, 미군이 이렇게 태극기를 자기 총기에 달고 중공을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 중공군과 치열한 교전 가운데 3명이 극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종북 좌파들, 즉 인민군에 부역한 그런 종북 좌파, 뭐 임종석이 아버지쯤 될래나?
또 노무현 대통령의 아버지쯤 될래나 문재인의 좀 그래서 이 전쟁 기간 중에 이 종북좌파들 인민군을 도와주고 우익을 학살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세요. 이 어린 소년들이 어린 소년들이 바로 미군의 탈출을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사히 탈출했는데 이 세 명의 하사가 자기를 도와준 두 용감한 한국 소년에게 경례를 표하는 장면으로 웨들리 일병, 모덜랜드 하사, 스미스 상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청소년이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제 거의 6월 달에 38선까지 다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 유명한 한국전쟁을 상징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 장소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많이 인용하는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가 하니 미군이 사진을 찍고 사진 캡션을 쓰다 보니까 행주를 해주라고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해주라고 쓰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 당시 해주는 북한군 점령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해주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이 컴퓨즈가 돼가지고 전혀 시간과 장소가 없이 그냥 한국 전쟁을 상징하는 사진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진은 미군이 육군만 종군 기자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해병대, 해군, 공군들도 이 종군 사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특수 정보 작전을 하는 공군과 해군들이 비밀스러운 또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해군 정보부대가 행주산성, 지금 행주대 그죠?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M26 펄싱 탱크 앞에서 소녀와 아이가 있는 모습에 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해군 대위가 촬영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강의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도솔산 전투,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 해병대가 실패한 도솔산을 우리 해병대 1년대가 간단하게 해치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병대도 그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이 전사하니까 제1대대 김문환 소위가 교사 출신인 김문환 소위가 이 전우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 고목을 깎아서 거기에 해병대 마크를 그리고 충원이라고 하는 글씨를 붓글씨를 또 어디서 먹물과 붓글씨를 붓을 가져다가 충원을 쓰는 모습을 또 미국의 종군 기자가 아주 감동적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감동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1950년 8월 15일 날 전시의 광복절과 건군전을 지내면서 동시에 제2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이때 처음으로 국민의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전까지는 미군정청과 그리고 1948년 건국 이후에도 국민의례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태극기를 개양하는 중에 애국가를 부릅니다. 태극기를 개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태극기가 다 개양이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라든지 입석상관 대통령에 대한 경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6.25 동란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때 대통령 취임식 때 이때 처음으로 태극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개양되어 있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 애국가를 제창하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순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발치개헌 사건, 이승만 박사를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발치개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전쟁 중에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이 반역 국회의원들, 정말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대통령이면 이거 다 사형시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성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만든 대한민국의 초대 재헌의회를 해산하고 얘네들을 반역죄로 죽이느냐. 그래서 발치개헌으로 이 내각제 개헌을 무산시키고 직선제 개헌으로 선거를 해서 대통령에 취임한 겁니다. 이때 국회의장이 바로 뒤에 있는 신익희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크라크 대장, 그리고 벤플리트 대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공군 제국 공군 사령관 마르쿠스 중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발치개헌, 일명 부상 그 정치 파동이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미군들에게도 한심했는 거 아니? 리치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국회의원들한테 제발 전쟁 끝나고 싸워라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내각제 하려고 그러고 내각제를 막으려고 그러고 하니까 싸우더라도 전쟁 끝나고 싸워라 할 정도의 상황이 발치개헌 사건입니다. 자, 이때 이제 또 그 많은 단체들이 이승만 박사의 그 전시 리더십을 존경하면서 이제 우리가 단군 조선의 그 한피를 받은 한민족으로서 국토를 회복하고 국부를 섬겨서 통일까지 가야 된다. 이순신 장군과 을지문덕 용진호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칼라 포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악학자들이라든지 일명 뭐라 그러죠? 그 국뽕들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취임식이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국민 의례를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에 자, 그해 10월 28일 날 진해에서 해군 사관학교 인관식이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입석상관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특별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장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경례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 뒤에 있는 분들이 역시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석상관에 대한 경례,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초대사가 함께했고 신태영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치현 국회 부의장, 또 해군 참모총장 손현일 중장, 미제 7함대의 95특임 함대의 킹리치 해군소장, 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장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최고 엘리트 장성입니다. 이 킹리치가 누군가 하니 바로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을 만든 해군의 오늘날 핵 항모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과 이승만 박사가 교류를 하니까 항공모함을 만들 구상까지 됐던 거죠. 이승만 박사님께서 원자력을 하면서 항공모함까지도 구상했고 이거를 이어받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핵 잠수함까지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2월 15일 날 이제 성탄절에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또 대대적인 의문합니다. 그래서 요 직전에 누가 왔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으로 휴전 그 전략을 하기 위해서 선거 공약이 자기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 한국전을 종식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도저히 그 여러 가지 관계상 자유통일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제 휴전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이젠하워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언젠가는 와야 되니까 전선에 온다고 했으니까 12월 2일날, 3일날, 4일날 왔죠. 그래서 오자마자 갔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휴전 이후에 전략을 이제 협의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누가 옵니까? 바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려면 뭐 받아야 돼요?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지만 전쟁 중에 한국을 방문하려면 미 국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미 국방성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고 싶어 해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러한 국제적인 인맥이 있고 이러한 또 빌리그레함이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문이 성사가 돼서 약 2주간 동안 부산을 방문하면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의문도 하고 또 이때에 이승만 박사를 접견한 사진을 이렇게 자유여시상과 결합해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단체에게 뿌려서 한국의 지원을 호소하게 된 사진이고, 왼쪽에 이제 우리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엄청 모였죠. 집회를 야외에서 인도하는데 바로 빌리그레함 목사님 설교하고 있고, 오른쪽에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의 프린스턴 신학원 후배인 바로 신의주 방공의거 사건으로 월남한 한경진 목사를 이승만 박사가 또 도와줘서 이때 통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이제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휴전을 방해는 하지 찬성은 하지 않지만 휴전을 반대하고 휴전을 찬성하지 않지만 방해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휴전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3가지를 요구하는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 그리고 국군의 현대화, 정예와 강군화로 해서 매년 군사 원조로 2억 불, 또 탱크, 무기, 배 이런 거 물자로 2억 불,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경제 지원금으로 2억 불, 그리고 물자로 2억 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니 그 당시 대한민국의 1년 국가 예산이 1억 불일 때입니다. 1억 불일 때 이승만 박사의 머리 하나로 매년 8억 불씩 끌어들인 거죠. 자, 그리고선 이제 그것을 성사하기 위해서 1954년도 7월 달에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승만 박사가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알링턴과 같은 똑같은 국군묘지와 이제 현충일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무슨 뭐 국군묘지 땅을 지창용이가 점지해줬다, 이거 다 그야말로 역사의 왜곡이고 개소리입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친히 헬기를 타고 미 8군 부사령관인 페렌바흐, 이 페렌바흐는 6.25 전쟁 때 제7사단장, 흥남 철수작전 때 그 7사단장 했던 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부사령관을 하는데, 여러분 그 2군단 창설식, 2군단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재창설 초대 포병사령관이 박정희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페렌바흐 중장이고, 그 오른쪽이 바로 제2군단장, 이때 2군단장 정일권 중장, 그리고 오른쪽에 백선엽 제1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2군단 부군단장인 원태섭 중장, 경리감 출신의 원태섭 중장하고 이 셋이 헬기를 타고 전국을 다 조사하고 결국엔 동작동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용산의 육군본부에 또 제일 먼저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전시 기간 중에 주로 군인교회를 많이 참석해서 예배를 다니셨고 정동교회 출신이지만, 그래서 역시 휴전 이후에 용산 군인교회를 이렇게 신축을 하셔서 하야전까지 이렇게 용산 군인교회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용산 군인교회에 이승만 박사가 예배를 보러 가고 예배를 보고 나오는 장면을 구경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한번 보는 것이 영광일 정도로, 또 재미난 거는 우리 동지들 가운데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장면을 본 기억을 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55년 6월 9일 날 동작동에 이렇게 알링턴과 같은 국군묘지를 조성하는, 그래서 미 8군 공병대와 국군 공병대가 공사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완전히 완공을 했을 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무명용사비를 이제 건축하고 제1회 현충일 추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이게 제1회 때 1955년도에 국군묘지를 조성했고 1956년도 6월 6일 날 무명용사비 앞에서 현충일 제정에서 제1회 추도식을
갖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유족단체가 난립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참석을 안 하고 대신 부통령 한태영 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이것이 다 정리된 제2의 57년도부터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사진이 바로 57년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1회 때 사진이고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예, 그 다음 사진이 바로 제2회 때 이승만 박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그 무명의 용사탑이라고, 여기 뒤에 보시죠. 무명의 용사탑을 친히 회오로 써가지고 참배하시고 오른쪽은 참배하는 모습이고 왼쪽은 이제 참배하고 나오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유엔군 사령관 낸니처 대장이 참배를 해서 이승만 박사가 이때부터 유엔군 사령관은 같이 대통령과 함께 참배하는 전통을 세워놓게 됐습니다. 자, 다행히도 이때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영상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상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예, 현충원 한강이 보이시죠? 6월 6일.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현충문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고 기자회견 하는데, 입장하시죠? 백선엽 합참의장, 그다음에 무명의 용사탑에 헌화하시는 명령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온 요건 결의가 장교가 고인의 아니네요. 명복을 빌고 한천이 굽어서 그들의 위훈을 추모하는 이날, 유족들이 같이 전국 각지의 이제 대표들이 모였죠. 경기도, 충청남도. 기타 수많은 소객들의 참배를 마치고 용사리 계단 앞에 쌓여졌습니다. 참배를 가는 장면입니다. 예, 무명의 용사탑에 유족들의 모습입니다. 유족들이 헌화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현충문 앞에서 기념식, 우리 기자회견 하는 것처럼 우리가 꼭 참배하고 나와서 조 대표님과 함께 현수막 놓고 기자회견 하는 것처럼 이제 기념식을 하시는 거죠. 고객들의 분향은 끝일 사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네, 유족들 분향하는 모습이시고, 유족들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자기 아들, 딸처럼 이렇게 돌보시는 국부의 모습입니다. 자,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이제 보시면 58년도 사진입니다. 제 3회 때죠. 제 3회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오른쪽에 무명의 용사의 탑이라고 한글로 써 있죠. 이승만 박사님이, 그리고 뒤에 이제 이때는 이제 데커 대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자, 잘 보시면 무명 용사의 탑이라고 한글 히어로 쓴 묘비 앞에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59년이죠. 이승만 박사에게서는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하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선엽 합참의장, 또 김점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이렇게 도열해서 참배하고 우산을 받쳐든 게 그 유명한 곽영주입니다. 그 유족들이 이제 유란한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입니다. 자, 60년도입니다. 60년도는 어떻게 돼요? 기습남침 10주년이 되죠. 그래서 기습남침 10주년에 유엔군에게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제 경자년 할애식을 하면서 각 군의 각 군의 모범용사들을 취하는 모습이고, 이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 김정열, 합동참모장의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이 송효찬 준장이 되어 있고, 이승만 박사가 하야 전에 마지막에 쓰신 효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 최선이라고 하는 효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군이 강성해지고 대한민국에 부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통일이죠.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제 4.19가 일어나고 이제 허정 내각 정권이 들어서면서 첫 6월 6일 현충일, 제5회 현충일입니다. 이때 국군묘지에 허정 과도 내각이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요 사진밖에 못 구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나름대로 허정 내각 정권에서 기념식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6월 25일 날 6.25 참전 10주년으로 이종찬 국방부 장관이 특별히 작전참모부장에 내정한 박정희 수장과 해병대 사령관 김대식 중장 두 분만 수행해서 참배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박정희 장군의 혁명이 무산된 이유가 바로 이종찬 장군이 이 군부의 동향을 다 알고 박정희 장군을 육군 참모총장에 천거할 때입니다. 그런데 역시 최영희가 돼서 마지못해서 육군 참모총장에 내정돼서 작전 참모부장에 내정됐을 때, 그때 이제 가장 혁명의 지도자인 박정희 소장과 혁명의 가능성 있는 해병대 사령관 김대식 중장을 이렇게 수행해서 참배한 사진인데, 자, 맨 오른쪽 사진 맨 뒤에 무명의 용사탑이 아니고 무명 용사 영령이라고 쓰여진 바뀐 기념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한글이 아니라 한자로, 그리고 좌우에 다른 글자가 없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자세하게, 자, 박정희 의장이 56년 그 다음 해에 1961년도 5.16 혁명을 성공하고 5월 20일 날 혁명 내각을 구상합니다. 그래서 혁명 내각을 구상한 사진입니다. 이게 초대 내각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 포스 딱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혁명 내각 보이시죠? 초대 혁명 내각이 5월 20일 날 구성돼 가지고 기념 차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박정희 장군이시고, 오른쪽에 김성은 해병대 사령관이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왼쪽에는 이제 장도영 중장, 오른쪽에는 김홍일 등등 쭉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때 혁명 내각을 구성하자마자 박정희 수장이 전 내각과 함께 현충을 참배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5월 20일 날 전 국민의 대망하는 가운데 드디어 혁명 내각이 구성되고, 다음날 국가재건 최고회의 청사에서, 이게 시민회관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시민회관, 그게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사무실이었고, 초대 내각 임명하는 김홍일 장군 등장하시죠. 재무부 장관의 인사참모부장 법무부 장관의 장경순 의장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장도영 중장 겸임, 문교부 장관의 문희석 대령, 장도영 이 당시 이제 건설부 장관의 의장이 박기석 대령, 농림부 장관의 장영순 존장, 상공부 장관의 오른쪽에 정내역 소장, 장경순 인사참모부장 보건사회부 보시죠. 장관의 장덕승 존장, 교통부 장관의 김광옥 대령, 재신부 장관의 배덕진 존장, 사무처장의 김병삼 존장, 공보부장의 시문선 소장이 각각 임명됐는데, 강요들은 선수를 통해서 그리고 혁명과 아까 본 완수를 사진하고 다짐했습니다. 똑같죠? 초대 내각 기념 촬영입니다. 박정희 소장 보이죠? 소집되기 시작합니다. 회의하는 장면이고, 취임 순서식을 마친 혁명내각 강요 일동은 이날 중앙청에서 최초의 국무회의를 열고 장도영 의장 혁명과 완수를 위한 힘찬 시정의 제1보를 내드렸습니다. 세계지도 놓고 회의하는 장면 보십니다. 그리고 5월 22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장군이 제일 가운데 계시죠? 서울시 얼핏 지나갔지만,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에 장도영, 왼쪽에 김종호 사령관을 대동해서 혁명의 지도자로서, 자, 무명의 영령이라고 바뀌었죠? 바뀐 게 보이죠? 묵념하는, 자, 보세요. 가운데 박정희 의장이고 양쪽 좌우에 장도영 장군과 김종호 장군이 보이는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6일 날 현충일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공식적인 참배하는 장면이고, 그 무명용사 영전에다가 태국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인데, 자,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요걸 지금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
허정 내각 정권 때 요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이승만 박사의 친필 희호 한글이 한문으로 요게 일중 김충현 선생의 예서체로 제가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고 이제 공식적인 참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공식적 참배이기 때문에 윤보선 대통령이 장도영 장군하고 3군 사령관 하고 했고,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무명 용사 영연이라고 태극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그래서 박정희 각하가 참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식 의전에는 자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공식 서열대로 이렇게 해서 하시고, 본인은 기념식에만 쥐봉을 유일하게 소지하고 참석한 그런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박정희 의장은 혁명 지도자로 한 달 전, 20일 전에 5월 20일 날 참배를 다 데리고 했죠. 혁명 지도자. 그리고 6월 6일은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는 본인은 빠지고 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대 대통령,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제5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월 1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경수 영부인과 함께 참배하는 그런 사진이고, 그 다음에 6월 6일 날 대통령으로서는 첫 제9회 현충일에 무명용사 영연에 분향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현충일을 또 귀하게 여겨서, 박정희 대통령은요 보통 1년에 신년초에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혁명기념일에 참석하고, 현충일에 참석하고, 6.25에 참석하고, 8.15 광복절에 참석하고 등등 해서 1년에 적어도 대여섯 번은 참석하는데, 똑같이 하시는 분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죠.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현충원을 정말 매년 수시로 다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년초, 시무식 때, 또 5.16 혁명기념, 또 광복절, 유경성사 영부인 때, 또 서거 때, 현충일 때 다 참배합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까지만 보고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2년 후에 혁명 4주년 기념식을, 혁명 4주년을 누가 기념해 주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기념해 줍니다. 그러니까 5.16의 쿠데타라 세상말로 다 개소리죠. 미국의 대통령이 5.16 혁명을 기념해 줘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해 가지고 국빈 대접을 해주고, 특별히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죠.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서 에어포스 원으로 미국까지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알링턴에 참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이때가 두 번째 참석한 모습입니다. 이 이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시간에 퀴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되기 이전에 힌트를 드리면, 역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충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예.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칼라 사진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알링턴에 참배하는 사진, 그 다음 사진 2장이 남았는데요. 그 사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칼라 사진 보이시죠? 예. 전 사진,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배한 사진입니다. 자, 이 현충식 참배 사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공화당 역사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신 애국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의미에서 6월 3일 날 서울역 현충 집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대적인 총동원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이 모든 사진을 가지고 비목 노래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우리 홍보팀과 우리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